좀 오타쿠였어요. 복도 따라 나오래요. 왜 꼬라보냐. 소문이 더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거죠. 야, 쟤네. 학폭 가해자라고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고소를 하려고 막 PDF 따고 막 자료 모으고. 보고 있니 친구야? 정신적으로 많은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앞으로 더 찍을 일이 없으실 것 같았던 썰 풀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또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얘기를 해서인 건지 연애 얘기를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저의 33년 인생에 힘들었던 일들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초는 먼저 호스텔라. 오늘 풀어볼 썰은 저의 학창시절 얘긴데요. 중고등학교 때 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에피누보 세럼. 제가 연애썰에서 중학교 때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힘든 학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아가 잘못 형성이 돼서 되게 소심하고 낯가리고 예민하고 막 이런 성격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럼 유리아주.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때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3학년부터 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성격이 너무 소심하게 바뀌어버리니까 친구들도 잘 못 사귀겠고 이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반에서 말이 없는 조용한 애가 됐죠. 크림은 아비브. 근데 제가 그때 또 중학교 3학년 때 좀 오타쿠였어요.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만화 동아리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반에서 만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조용하고 말 없고 뭔가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이 반 전체에서 약간 동떨어진 거죠. 립밤은 프레쉬. 전 초등학교 때처럼 그냥 반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었는데 성격이 약간 유성하게 바뀌어버리니까 친구들이랑 친해지지도 못하겠고 적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튼 저랑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반에서 굉장히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프라이머는 바닐라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때는 급식 차가 있었단 말이죠. 뭐 이런 게 국민학교 얘기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급식 차가 있어서 이게 밤마다 와서 뭐 당번들끼리 밥 퍼서 밥 주고 반에서 급식판에 급식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제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들이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걸로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딱 뭔가 정해지게 된 거예요. 보통 급식 당번을 하면은 애들 급식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급식을 자기가 받아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급식 당번들이 우리 앞 애들까지만 주고 자기들이 다 퍼서 가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남은 음식 퍼서 먹는 그런 느낌?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학교 생활도 적응도 잘 못하고 말도 없는데 뭐 따질 수도 없고 뭐 그랬단 말이죠.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웨이크 메이크 쿠션을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가고 있는 하굣길에 저랑 친한 친구들 외에 다른 우리 반 여자애들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어울리게 쟤네들이랑 놀아? 우리랑 놀자, 쟤네랑 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응? 왜 쟤네들이랑 놀지 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얼버무리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그냥 보냈지 뭐. 근데 뭔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짜 약간 아싸가 돼버린 거예요.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반에 약간 무서운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랑은 안 친했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왜 그렇게 꼬라보냐고 하면서 갑자기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복도 따라 나오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따라 나갔더니 되게 욕을 하면서 왜 꼬라보냐, 뭐 되게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약간 결투 신청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뭔 소리냐, 난 안 꼬라봤다. 근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막 이러는데 계속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 근데 막 주변에서 다 둘러싸가지고 막 저희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 맞진 않았어. 뭐 선생님이 맞던가? 어떻게 얼레벌레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난 진짜 반에서 조용히 얌전하게 말없이 있는 앤데 뭐 갑자기 막 꼬라부냐면서 막 복도 따라 나오라고 그러더니 막 뭐라고 하고 너무 무서웠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약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갔죠. 컨실러는 더샘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이 스킨톤 컬러로 다크서클을 가볍게 커버해줄 겁니다. 이게 이미 중학교 때 친구들을 잘 못 사귀고 아싸가 돼버리니까 고등학교 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서 반에 딱 배정돼서 첫 짝이었던 친구로 기억을 해요. 저는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중학교 때부터 약간 그랬으니까 친한 애들도 별로 없고 저랑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막 다른 반으로 가고 다른 학교 가고 막 이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서 우물쭈물하고 뭐 있었는데 그때 짝이 됐던 친구가 되게 잘해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친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또 뭔가 저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파우더는 오늘 점검은 901동에서 905동까지 제가 오늘 맥 팝업 스토어를 가거든요. 그래서 맥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맥 제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저 제품들을 사용했고 파우더는 맥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친한 친구들 많이 만들어서 재밌게 학교 생활을 보내야지 이런 약간 여고 생활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아가 이미 잘못 형성이 됐잖아요. 친화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 걸고 약간 저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한테만 친하게 지내게 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친하게 지내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처음 들어와서 첫 짝이랑 남자친구가 돼서 인생이 좀 꼬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짝이랑 친해져서 약간 또 고등학교 생활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랑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단 말이죠. 저한테 되게 많이 의지하고 저도 그 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약간 둘이서만 좀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쟤네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뭐 하도 친하게 지내고 하도 둘이 붙어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왕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괴롭힘은 없었어. 눈썹은 클리오. 여고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짝이었던 친구가 약간 머리가 짧고 굉장히 보이시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되게 길고 걔랑 반대인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그냥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친화력이 있는 편이었어서 그래도 반에 다른 애들이랑 그래도 말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못 형성된 성격으로 인해서 이미 한 명과 친해졌고 다른 애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거니까 그 친구한테만 의지하고 그 친구랑만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확히 알게 된 게 제 초등학교 친구 때문이었나? 그 친구가 다른 반에 배정된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아마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 그런 소문이 났는데 넌 알고 있었냐?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최징은 페리페라.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또 반 전체와 못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저를 멀리하고 쑥덕거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친한 친구가 걔밖에 없으니까 그냥 걔랑만 계속 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더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거죠. 솔직히 진짜 생각해보면 아니 뭐 여자끼리 사귄다고 해도 그게 뭐 왕따가 될 만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요즘 세상에. 근데 그땐 요즘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뷰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이 좀 힘들어졌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됐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친구랑만 친하게 지냈어요. 다 언니 슬픈 얘기 중이야. 하여튼 그 친구랑은 정말 가깝게 지냈고
믿고 정말 의지하고 그 친구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서로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이었냐? 생각하면 좀 애매해요. 제가 연애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랑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 연애할 때 제가 얘기했던 남자친구가 저의 가장 친한 단짝이고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지내는 완전 단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단짝은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만 그렇게 지내고 저는 뭐 성격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말도 못 걸고 더 어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랑만 가깝게 지내니까 이게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거예요. 아, 내가 또 소문의 주인공이 됐구나. 기억하시죠? 연애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 만나서 꽃뱀이 된 이야기. 학교 내 소문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또 내가 학교의 소문의 주인공이 된 거야. 이번엔 여자 때문에. 그때는 남자 때문이었고 이번엔 여자 때문에. 오늘 제가 가는 행사가 맥이니까 섀도우도 맥으로 해줄 건데요. 맥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맥 팔레트에 섀도우를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오늘 드레스 코드가 맥시멀 블랙 앤 레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맥시멀 블랙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블랙 앤 레드니까 레드립 메이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눈화장은 좀 간단하게 음영만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맥 소바고 이게 웨지 컬러인데 이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음영감을 줄게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걷잡을 수 없게 되게 커져가지고 제 초등학교 친구가 말해준 후였는지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중학교 때 어딜 가나 막 수근거렸던 그 느낌을 고등학교 때도 느낀 거예요. 저를 보면서 다들 쑥덕거리는 거예요. 야, 쟤야, 쟤네. 그래서 막 쑥덕거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급식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급식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실 가서 밥을 먹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 급식실 가서 줄을 서서 메뉴를 받아서 급식실에서 먹고 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급식실은 반끼리 먹는 게 아니라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먹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들도 만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급식실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는 밥도 그 친구랑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둘이 먹고 있으면 엄청 쑥덕대는 거예요. 흘깃흘깃 쳐다보고 저도 눈치란 게 있으니까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눈치가 별로 빠른 편이 아닌데 그거를 제가 눈치챘을 정도면 정말 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수근수근대고 대화의 소재거리가 되고 그런 것을 느꼈단 말이죠. 여고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행복하게 친구들 여러 명을 사귀어서 즐겁게 여고 생활을 해야지 이런 판타지가 또 깨져버리고 심적으로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음영을 가볍게 줬고 아이라인은 클리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이 소문이 제가 과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천 전체 고등학교에 다 소문이 나서 거기 여고에 그런 커플이 있대. 야, 그런 애들이 있대. 막 이러면서 전체 소문이 났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천 옆에 막 평촌, 안양, 막 범계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쪽 학교들까지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몰라, 하여튼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시 좀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동네가 좁으니까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던 애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랑 사귄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는 또 여자랑 사귄다고 뭐라 해. 조금 저는 웃긴 거예요, 그게. 하여튼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진짜 전 고등학교 친구가 없었어. 하여튼 이때까지는 손가락질 받고 쑥덕거림을 들으면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솔직히 고등학교 1, 2학년이 얼마나 예민한 시기예요. 그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그렇게 되니까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맨날 죽고 싶다 생각하고 막 자해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반항도 해보고 막 안 좋았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생활이. 이 컬러로 약간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진한 컬러가 이것밖에 없어.
되게 오늘따라 얘기가 되게 정리가 안 되는데 기억이 약간 또렷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힘든 생활하다가 이제 고3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태를 약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쑥덕거림을 듣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나는 너랑 가까이 못 지내겠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의 관계가 끊어졌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친구랑만 지내고 그 친구한테만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랑 관계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 외톨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제일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심하게 따돌리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심적으로 엄청 외로웠고 힘들었고 괴로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그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 다른 반이었어요. 완전 층도 달랐던 것 같아. 근데 이 학교 내에서 나랑 얘기해주고 날 좋아해주는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는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제가 항상 그 멀리 있는 그 친구 반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 하고 그 친구가 저 기다려주고 같이 밥 먹고 해줬었거든요. 전 그 친구한테 진짜 많이 고마워요. 그 친구가 항상 저랑 친하다는 거를 걔 주변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꾸 저에 대해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항상 다 저 대신에 해명해주고 그랬거든요. 속눈썹은 이 제품을 붙이러 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친구도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3학년이니까 이제 입시를 할 때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함께 입시 미술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입시 미술은 또 야자도 안 하고 미술학원 가서 밤 늦게까지 그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미술학원을 감으로써 학교 생활을 살짝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원이 어디였더라? 삼성역이었나? 선릉역이었나? 하여튼 강남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과천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저를 봐도 쑥덕대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봐주는 친구들이니까 학원 갔을 땐 마음이 진짜 편했어요. 그렇게 고3 생활을 버티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여고 시절, 여고 생활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남아있어서 또 그때 유일하게 친했던 단짝인 친구랑 손절 엔딩으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는 하나도 안 남고 남들은 되게 고등학교 때를 많이 추억하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아쉽고 그렇거든요. 진짜 고등학교 때는 항상 개인 공부 외에 뭔가 활동이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조원을 짜서 뭐 팀원을 짜서 뭘 한다던가 아니면 체육 시간에 뭐 피구를 하거나 뭐 자유 시간을 준다던가 저는 이런 시간들이 진짜 제일 괴로웠거든요.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거 완전 고립되고 배척된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그런 데를 간다는 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여튼 그렇게 저의 여고 시절은 안 좋게 끝이 났죠.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는 또 남자친구 잘은 아니지만 사귀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막 대학교 친구들 생기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진짜 옛날부터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여자들만 있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이 약간 메이크업 방법 올리고 그런 것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블로그로 넘어갔다가 유튜브로 넘어오게 된 건데 하여튼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 알려진 상태였어요.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던 거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저랑 밥 먹어줬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알고 있냐? 이러면서 그런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럼 화장 올리고 그렇게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제가 학폭 가해자라고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이없어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학폭
학폭을 당했다면서 글을 쓴 거예요. 자기는 학폭한 걔네는 뭐 이제 멀쩡하게 뭐 잘 지내고 막 인터넷에 그런 거 올리면서 잘 활동한다 막 그런 식으로 올려서 댓글들도 막 걔가 그런 애였냐 실망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벙찌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과천에 안 있고 대학교에 있으니까 뭐 이거를 제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거죠. 그 친구는 또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 앨범 막 이런 거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따돌렸던 친구로 저를 오해를 하고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해명을 했는데 이게 뭐 솔직히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소문은 금방 퍼지고 해명은 해도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학폭 가해자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막 인스타에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막 이런 글을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약간 그렇게 힘들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더 화나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소속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약간 고소를 하려고 막 PDF 따고 막 자료 모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속사에서 그것도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줘서 결국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저랑 닮은 얼굴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로는 지금 제 얼굴로 싹 뜯어 고치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이름이 같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글을 써서 저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게 진짜 정말 어이없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왕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악몽 같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벗어나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10대 시절을 정말 너무 힘들고 안 좋게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도와줬던 그 친구 아니었으면 몰라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그만큼 진짜 힘들었거든요. 입시 미술도 그 친구 따라서 입시 미술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입시 미술까지 안 했으면 친구 한 명도 없는 그 고등학교에서 밤 9시, 10시까지 야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더 길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약간 고등학교 때도 저 도와주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 유튜브 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났을 때도 도와주고 그랬죠. 보고 있니 친구야? 고맙다. 하여튼 오늘 푼 썰은 저의 학창시절의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를 그렇게 약간 따돌렸던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다. 이게 제 친구 말로는 과천은 굉장히 좁은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건너 다 아는 약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의 친구들도 저를 다 아는 거죠. 약간 고등학교 때는 그런 소문의 주인공으로 알았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으로 아는 건데 그렇게 저랑 동창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으면 제 영상도 한 번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그냥 억울하고 황당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나 무슨 사주에 뭐가 있나? 자꾸 약간 소문의 주인공이 돼. 이게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어. 그 친구 만나면 옛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맥 컨실러 펜슬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 소문이 되게 크게 났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에 대해 다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남들은 취업할 수 있는 소중한 학창시절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좋은 추억 다시 만들면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돌아가긴 싫어. 왜냐면 수능을 다시 봐야 하잖아요.
블러셔는 생략하고 하이라이터는 이 맥 오로라. 이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유명한 템이죠. 하여튼 그래요. 중학교 때는 남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고 이제 대학교 오니까 학폭 가해자라면서 얘기가 돌고 뭔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 건 아니지만 되게 정신적으로 많은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맥 팝업 스토어 가는 곳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거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게 이 제품 팝업 스토어 같아요. 그냥 맥 기본 총알 립스틱이랑 약간 다른데 맥 쉬머 매트 립스틱 카인다 섹시 606호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 리수수를 각인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드레스 코드가 레드여서 레드립일 줄 알고 이거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디한 컬러네요? 오, 되게 의외인데? 립스틱에도 맥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아무튼 레드니까 이거 안 바르고 다른 거 발라야겠다. 맥 제품 레드립 뭘 바를까요? 진짜 오랜만에 맥에서 레드립 하면 진짜 대표적인 이 루비우 를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몇 년 된 건데 발라도 되겠죠? 진짜 저 립스틱 많이 안 쓰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쓴 립스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달라요. 일반 총알 립스틱보다는 되게 크네요. 근데 이 루비오는 너무 체리빛인데 눈이 너무 웜해서 지금 완전 따로 놀거든요? 좀 다른 컬러를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맥 중에서 약간 브라운빛 또는 이 칠리 컬러랑 리퀴드 제품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연애 썰은 사람들이 남의 연애사 되게 궁금해하니까 재밌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썰은 또 제이였죠. 이 브라운 컬러를 좀 섞어서 딥한 레드로 만들어줄게요. 아무튼 뭐 저의 10대 생활은 이랬답니다. 10대 생활을 약간 이렇게 보내서 제 성격이 조금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좀 외향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10대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너무 소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대화에 잘 못 끼고 아싸 같은 성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나의 10대 시절이 많이 아쉬운데 어쩌겠어. 시간이 벌써 흘러갔는데. 영상을 보고 계신 10대 분들이 계시다면 반에서 약간 겉도는 친구가 있다면 말도 걸어주고 챙겨주고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약간 괴로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긴 해요. 이게 위로의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든 일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허전한데? 애교살을 그려볼까? 하여튼 약간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생각하면 제가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서 걔랑은 사랑이었을까 우정이었을까 생각하면 사랑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가족들 생각하는 거나 다른 친구들 생각하는 거나 뭐 우리 다리를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이 뭐 저한테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아무튼 메이크업은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머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블랙 앤 레드여서 레드 포인트 주려고 레드 리본으로 머리를 해봤는데 양갈래로는 처음 나가봐서 지금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나갈 수 있을까 나?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가다가 풀을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두 갈래씩 쌓아줬고 한쪽에 리본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렌즈는 갈색 렌즈 껴줄 건데 이 오렌지 글로이 내추럴 라떼 브라운 껴볼게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푼 썰은 이런 저의 과거사입니다. 재미없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0대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10대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 가죽 자켓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워머를 신어준 다음에 부츠를 신고 갈 겁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